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남국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오전 10시 반에 예정이 돼 있었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가 무산이 됐다고 봐야죠. 무산됐죠. 예. 오늘 무산됐고 상당히 어제 하루 종일 혼선이 있었습니다.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사실 어제 이 시간에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던 거하고도 맥이 닿는데요. 예. 그러니까 구속영장의 심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반복드리면 원래는 예전에는 아주 옛날에는 판사가 서류만 보고 이 사람 구속, 이 사람 불구속 결정을 했어요. 그러다 그게 심리가 불충분하다. 그리고 피의자의 여러 가지 인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판사가 불러서 그 피의자를 그래서 영장실질심사의 정식 명칭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인데요. 신문이군요. 신문. 네. 불러서 서류도 보지만 그 전에 일단 쭉 물어보고 이거 맞느냐 물어본 다음에 그 피의자 신문을 끝내고 그다음에 서류 보고 그래서 보통 이제 새벽이나 밤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이 풍경을 많이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본인이 피의자가 안 하면 출석 안 한다 그러면 알았어 그럼 원래대로 서류 볼게. 두 가지였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안 나가겠다. 근데 변호인은 가서 검찰과 신문을 받겠다. 네. 이러니까 사실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원래 판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일단 이 구속 대상의 피의자를 어디다 일단 데려다 놓으셔야죠. 그렇죠.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인데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인을 본인이 출석 안 한다는데 하기도 부담스럽고 하니까 구인장을 반납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전례 없이 검찰이 어쨌든 신변이라도 어디 확보를 해두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구인장을 발하면은 법원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서류만 덜컥 봐버리면 그래도 전직 대통령의 인권을 너무 이 권한을 존중 안 했다는 부담이 생길 것이고 그렇다고 전례 없이 알았습니다. 변호인하고 검찰만 와서 하세요. 이러면 일종의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법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끝에 이거는 오늘 다시 좀 생각해보겠다. 오늘 일단 신문기일은 연기한다. 아마 지금 가능성은 이따 뭐 변호사님도 말씀하시겠지만 오늘 그냥 서류만 보고 그냥 판단해버릴 수도 있고 기일을 다시 잡아서 다시 그럼 전 대통령 오세요 할 수도 있고 어제 우리가 그렸던 그림과는 오늘 좀 달라졌는데 맞습니다. 사실 이런 전례 없는 상황 때문에 이미 어제부터 조금씩 이런 가능성이 이게 이미 좀 예고가 됐던 바는 있습니다. 네, 법원은 오늘 오전에 영장심사 방법에 대해서 결정한다고 했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왜 이례적으로 좀 출석을 안 하기로 좀 결심한 걸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출석을 하는 게 오히려 불리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앞서 장 부장님께서 설명을 해줬듯이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되면 판사가 변호인에게 묻는 것보다 오히려 피의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물어봤던 것보다 오히려 판사가 훨씬 더 깊고 예리한 질문을 할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실 검찰 조사에서 여러 가지 혐의와 관련해서 거의 다 모두 다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영장실질심사 가서 더 이상 할 이야기도 없고 또 판사가 예리하게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명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불리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검찰 조사에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면서 조사를 받았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이것이 내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구속을 면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법원에서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옥 여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이요. 어제 한 인터뷰에서 김윤옥 여사의 명품백과 관련된 내용을 정했습니다. 당시 사실 확인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정두원 전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뉴욕에 사는 교포인데 그걸 또 교회에서 뭐 떠들고 다녔나 봐요. 아니 그 말이 퍼져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랬겠죠. 그 얘기를 들은 뉴욕 교포 신문 하는 사람이 이제 그걸 들고 이제 한국으로 온 거죠. 일단 사실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위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상주 씨한테. 이거 저는 설마 했죠. 한 20-30분에 전화가 왔는데 사실입니다라고 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대통령. 자, 정두원 전 의원 사위에게 사실 확인을 했다. 근데 MB는 몰랐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두원 전 의원은 MB는 몰랐을 것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본인은. 근데 여기 진실 공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명품백이 한 3천만 원 정도 상당의 물건인데 이 자체로도 뇌물일 수 있는데 이 안에 또 한 3천만 원에 달하는 미화 3만 달러가 들어 있었다.
아니다, 가방은 비어 있었다. 예. 네. 그럼 이제 가방 자체도 뇌물이 되겠습니다만 그 안에 현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거 진실 공방이고요. 두 번째는 이 명품을 2007년 8월에 받았다가 예. 김민옥 여사가 직접 받았다가 2달 후에 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정두원 전 의원은 MB는 몰랐다. 그 기간 동안. 근데 이게 돈이 들어있는 채로 정두원 전 의원의 주장은 차 트렁크에 처박혀 있었다. 예. 그러다 돌려줬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 돌려준 정황에 대해서는 당시에 자리에 배석했던 뉴욕의 성공의 신부의 또 증언이 예. 검찰에서 이제 소환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뭐라 그랬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를 해서 누굴 좀 만나라. 그래서 늦은 시간에 만났더니 장녀가 나와서 자, 이 가방은 받을 수 없습니다. 테이블 밑으로 돌려줬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MB가 알고 노발대발 돌려주시오 해서 돌려준 것으로 부랴부랴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알았던 것인지 몰랐던 것인지도 두 개의 지금 주장과 가설이 충돌하고 있어서 돈이 현찰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가방의 진위 문제를 이 MB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네. 두 개 다 여전히 오늘 아침엔 진실 공방입니다. 네, 가방 속에 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이 뇌물 액수도 더 달라질 것 같은데요. 예. 이 당시 명품백을 준 사람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후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정 전 의원의 말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약속대로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까 도와달라. 각각 찾아갔어요. 그 인쇄업자도 찾아갔고 그 백을 준 여자도 찾아가고. 이거 왜 찾아왔냐. 하여간 일단 내가 찾아왔다고 전해라. 그랬더니 뭐 차를 보냈다. 저 영부인 쪽에서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특수수사에서 일단 수사를 받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자, 명품백을 전달했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 후에 찾아온 건데요. 청와대 측이 그들에게 어떤 사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줬다 말았다 뭐 이런 보도가 있습니까 지금? 보도는 거의 없었을 가능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문체부를 찾아가게 알선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문체부의 차관도 만나고 했는데 자, 정부의 모든 사업은 이게 인쇄나 기획인데 물량을 주는 거잖아요. 발주를 하는 게 공개 입찰 방식으로 돼 있다. 예. 수의계약으로 드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렵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또 화를 좀 내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다시 청와대를 직접 연결해서 민정비서관실에 누군가를 만났다. 이런 얘기까지는 전해지는데 실제로 그 반대급부에 어떤 혜택을 받은 것은 지금 보도된 바도 없고 취재된 바도 없고 검찰발로도 여기에 대한 조사는 확인된 게 없어서 사실상 별 뭐 특혜는 이권 사업은 없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뭐 지금 공무원들 입장에서 어떤 이권 특혜를 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대선 과정에서 무슨 약속을 했든지 이 각서라고 얘기하는 확인서 자체가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느 공무원이 자신의 목을 걸고 여기에 뭐 몇 천만 원이든 몇 억이든 혜택을 있네요.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MB 정부 시절만 해도 2000년대 들어와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인데 제가 추정컨대는 이런 특혜가 있었으면 당시에 이미 문제가 터졌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금 와서 보면은 어떤 혜택은 못 받았던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이 뇌물 혐의 액수만 110억 원대입니다. 사실 대기업 회장, 사장을 지내면서 돈도 참 대통령 되기 전에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계속 연루가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런 여러 가지 검찰의 그 수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부인은 하고 있습니다만 검찰 수사 내용이 맞다면 참 돈 많으신 분들이 왜 그럴까라고 사실 돈이 많아 보지 않은 사람들은 참 의아한 것 같아요. 저도 그 의아한 쪽인데 아마도 돈이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그냥 개인적인 주변 얘기 들어본 거는 정말 개인 돈을 되게 아까워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고 세금을 또 내가 얼마나 많이 냈고 해서 지금 자기 이 통장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데 와 있는 이 자기 개인 돈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까워하는 것 같고 이게 다 이명박 대통령 혐의가 사실이라는 전제입니다. 그리고 기업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아마도 그 이 어떤 이권이라 그럴까 뭔가 이 혜택, 배려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는 거에 대해 크게 죄의식이 없는 게 아닌가. 이건 잘못된 거죠. 특히 공적 영역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추측컨대 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만 정두원 전 의원도 이런 부분을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극은 뭐냐면 돈과 권력을 동시에 잡으려고 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명박 정부는 자기네들이 돈이 있으니까 신세질 필요가 없어요. 돈 내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정부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게 정권을 권력을 잘 운영했겠어요. 네, 정두원 전 의원은 어제 이 경천 동지할 일이 이 외에도 2가지가 더 남았다. 그런데 그 김윤옥 여사와 관련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머지 2가지 어떤 걸로 예상을 하세요? 이게 정두원 전 의원이 사실 국민들과 수수께끼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단서만 이렇게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 관련된 일이다. 그리고 선거 결과가 완전히 뒤집어질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러면 나머지 2가지는 이것 말고 다른 2가지는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김윤옥 여사와는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또 다른 나머지 직계 가족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사실 정두원 전 의원이 그 당시에 선거 캠프에서 총괄 기획 팀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본인의 어떤 사비까지 들여서 막았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그 정도 수준의 김윤옥 여사가 돈을 받았다라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받고 있는 사실 정도의 거의 중한 정도의 이러한 어떤 또 혐의 사실이 또 추가적으로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직계 가족과 연관이 있겠죠. 그러지 않고서야 뭐 경천 동지라는 이야기를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과연 오늘 뭐 영장 실질 심사 뭐 방법이 어떻게 될지 하는데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가수 김은국 씨를 둘러싼 성폭행 논란 결국 법정 공방까지 가게 됐는데 2 사람의 입장이 달라도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맞고소 상태가 된 거죠. 예를 들면 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김은국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그것도 2차례다라고 이제 고소를 한 상태고 김은국 씨는 이건 사실무근이다. 나는 무고하다. 그래서 이게 명예훼손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무고로도 또 추가 고소를 할 예정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A씨 여성 측에서 또 반박이 나온 거예요. 일전에는 김은국 씨의 지인 2명이 이 기획사를 하는 분하고 또 사업을 하는 분하고 사실 이 A씨의 주장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증언들을 이제 언론에다가 했는데 인터뷰를 통해서 문제는 이 A씨 여성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하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녹취 파일을 공개를 했네요. 그런데 그 안에 이제 김은국 씨가 이 여성에게 이야기한 정황을 보면 뭔가 남녀 사이에 좀 은밀한 관계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의심되고 짐작되는 대목에 이 발언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네, 그 해당 여성이 김은국 씨의 육성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좀 논란이 커진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녹취 파일을 공개한 내용을 보면 이제 김은국 씨가 좋은 감정으로 한 잔 먹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뭐 나는 잘못됐다고 보지 않아요. 또 2번의 자리했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아름다운 추억. 우리 입장에선 좋은 만남이고 언제든 서로 필요하면 만나고 서로 도울 수 있고 이 정도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 김남욱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정도면 이 피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그 불법적인 내용을 입증하는 그런 정황이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부장님 말씀대로 이게 인정하는 증거로 쓰이기는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간간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피해자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깨어난 다음에 성관계가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만 의심해서 고소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서 피해자 진술이라든가 뭐 가해자 측 진술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일 이후에 서로 간에 어떤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가, 어떤 대화를 이렇게 나누었는가라는 녹취록 같은 것들이 이제 간접 증거로서 쓰이는데요. 대개는 만약 피해 여성 측에서 강하게 뭐 형사 고소를 하겠다라고 하면 가해자 측에서는 정말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막 적극적으로 사과를 합니다. 심지어는 여성 측에서 전화를 안 받고 차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를 통해서 사과를 하고 어떻게든 고소를 막으려고 하면서 미안하다 이런 것들을 수십 번 반복하는 게 일반적인 가해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메시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김웅식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런 것들 사과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녹취된 내용 전체를 또 보게 되면 그냥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냥 뭐 성관계가 있었는지도 역시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사실상 A씨가 중간간을 당했다라는 직접적인 어떤 증거가 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뭐 A씨가 혹시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의혹도 또 있습니다. 여론이 김은국 씨 쪽으로 기울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 자, 과연 뭐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A씨의 입장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죠.
사과를 받으려고 여러 번 제가 시도를 했지만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하시고, 저도 모험을 지금은 그만뒀지만 그때는 했었던 터라 당연히 가불 관계잖아요. 터뜨리기도 그렇고 저는. 근데 지금 김원국 씨가 직접적으로 성관계에 대해서는 안 했다 부인하고 있지 않잖아요. 자,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이 명예훼손이나 무고 수사는 좀 미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피해자와 가해자 측의 입장이 완전히 지금 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인들이 막 이것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뭐 폭로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또 특히나 이미 이 언론의 이런 기사나 이런 것들을 접하는 사람들이 다들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주관에 따라서 취사해서 이런 기사나 이런 선별해서 내용을 봤기 때문에 예. 이미 마음속에는 이미 예단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이 기사를 통해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 문제는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따지는 게 피해자한테도 좋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